오늘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의 내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복지, 인구, 노동시장, 재정이 충돌하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고판입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들이 오늘날 과거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은 멈췄고 복지와 연금 지출은 줄어들지 않으며 그 부담이 미래 세대와 중산층에게 고스란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평균 연금이 평균 소득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 하나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저항을 불러온 이유는 현역 세대가 느끼는 불공정함 때문입니다.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이 프랑스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년 넘게 실질 성장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청년 실업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40%를 넘어서며 복지를 떠받칠 여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투자는 멈추고 중산층은 점차 얇아지고 외국 자본이 부동산과 기업을 매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더 심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현지인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장기 체류자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집값과 월세가 현지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포르투갈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심지는 외국인의 소유가 되고 원주민은 외곽으로 밀려나 관광 청소 서비스 업종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장면이 이제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국가 내부 자산을 해외 자본이 잠식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도시는 국민의 도시가 아니라 외국인의 자산이 됩니다. 이 흐름을 오래 보아온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현재 겪는 일이 한국의 미래와 오버랩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복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기반 없이 정치적으로 확대된 복지가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수익이 좋을 때 대규모 무상 복지와 각종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기반을 넓히지 않은 채 정치적 인기만을 위해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국가는 급속하게 붕괴했고 물가는 수천 %로 폭등했으며 한때 중산층이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떠났습니다. 유럽은 천천히 쇠퇴한 사례라면 베네수엘라는 복지가 어떻게 단기간에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 기반 없이 복지만 늘리면 그 부담은 반드시 나라 전체로 되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며 성장률은 1%대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딘 반면 복지 지출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긴 복지는 정치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과 같은 길을 압축적으로 따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산층은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금리, 세금, 인구 감소가 동시에 올 때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 틈을 외국 자본이 메우기 시작하면 포르투갈에서 나타난 현상이 한국에서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결국 국민의 자산이 아니라 외국인이 보유한 투자 상품이 되는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정치 진영의 논쟁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감당 못할 구조를 남기는가, 그 근본을 묻는 문제입니다. 복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고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성장과 재정 기반 위에서 유지됩니다. 유럽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포르투갈의 현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